여러분은 메타버스 영상 1편에서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메타버스 농장의 데모를 보셨고, 메타버스 영상 2편을 통해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였습니다. 영상 3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 4편에서는 메타버스가 일반 온라인 게임과 어떻게 다른지, 즉 핵심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버스를 농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특정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구체화하려면 일단 다음 두 가지 분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생태계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며, 둘째는 구체적 적용 모델별 범위 및 형태에 대한 이해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분류에 많이 사용되는 CPND로 분류했습니다. C는 콘텐트, P는 플랫폼,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용어는 CPND지만 생태계의 계층적 역할을 설명드리기 위해 NPCD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메타버스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초고속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플랫폼 사업자, 콘텐트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시스템 네트워크 부문의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글로벌 통신 사업자, 시스템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시스템 통합 사업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과 기술적 파트너십을 맺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시스템 네트워크상에서 원활하게 구동시킬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구축한 물리적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그 위에 자신들의 사업 목적에 맞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디센트럴랜드, 페이스북 메타, 로블록스, 샌드박스, 유나이티 등이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터랙티브 3D 시뮬레이션 등 핵심 기술을 자신들의 서비스에 적용하여 메타버스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제페토, SK텔레콤의 아이프렌드 등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인데, 제페토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 유나이티 플랫폼을 토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플랫폼이기보다는 콘텐트 사업자라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 역시 자신들의 기반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트 사업자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라고도 하며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콘텐트 사업을 하지만 게임이나 온라인 쇼핑 콘텐트 개발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 자신들만의 메타버스 콘텐트를 구축하는데 남의 플랫폼을 빌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디센트럴 플랫폼에서 삼성 메타버스를 구축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디바이스 사업자는 콘텐트 사업자가 만든 각기 다른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가상세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HMD, 글라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기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역시 이들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하나입니다. 이들 기기들은 초고속으로 클라우드와 IoT를 연결해서 XR, AR, VR, MR, SR 등 다양한 가상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업은 콘텐트 사업자 포지션에서 메타버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분류를 검토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사업적 적용 방법을 가시화하기 위해 ASF 분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는 일반인들에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분류입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되어 개념이 이해하기 모호해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통분모에 따라 도식화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가상세계를 현재와 똑같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분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그 대상이 구조적 환경이냐 생활 등의 행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류를 토대로 증강현실을 살펴보면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내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지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라이프로깅이란 가상세계 속의 현실과 똑같은 생활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가상월드란 가상세계 속의 현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조적 환경을 그려내는 것이고, 거울세계란 가상세계 속의 현실과 똑같은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를 농업에 적용해 구축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울세계, 즉 환경적 디지털 트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마트팜 4.0과 연계하여 스마트 농업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농가들의 홍보 마케팅에 초점을 둔다면 디지털 트윈의 행위적 창조 요소인 증강현실을 접목하면 좋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가상세계 속에서 현실 같은 실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즉 HMD, 글라스 등입니다. 아직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가격도 비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2D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기반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므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 환경 구조적으로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실제 현장의 영농 데이터를 적용하면 해당 범위의 영농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고 가상과 현실 세계는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연결됩니다. 이 바탕에서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모든 생활적 행위적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트윈 세계에서는 모든 영농 데이터들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양한 창조가 모두 가능합니다. 저작권 문제를 빼면 여러분의 농장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 체험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가고 싶은 모든 여행지를 순식간에 여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업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와 기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메타버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상은 분명하게 특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는 기관용으로 영농 기술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개별 농가들의 영농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건 추후의 일입니다. 만약 농가들의 수익 증대나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콘텐츠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농업 경영체 간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농업에 적용할 경우
그 구축 형태와 콘텐트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플랫폼 기반에서 구축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탈중앙화 플랫폼과 중앙관리형 플랫폼입니다. 탈중앙화 플랫폼은 구축된 콘텐트의 소유권을 콘텐트 사업자에게 주는 형태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그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중앙관리형 플랫폼은 구축된 콘텐트의 소유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유튜브나 스마트폰 앱 등과 같은 형태로 수익은 공유되지만 소유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콘텐트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등이 이 유형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